네, 대표 유형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재산죄의 개념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재산범죄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자, 1번 보시면 자, 갑들은 그러니까 이제 갑들이니까 이게 좀 뭐 한 명이 아니라는 거죠. 자, 주점에서 손님 을에게 가위로 귀를 자르겠다고 위협하여 매출 전표에 서명하게 했습니다. 이게 무섭네요. 자, 이 을은 허위로 서명을 했다. 서명을 허위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뭐죠? 협박을 해가지고 위협을 했으니까 협박을 해가지고 매출 전표에 서명하게 했다. 그러면 이제 자기가 의무 없는 일을 대충 이제 주점이니까 이제 뭐 술값 가지고 시비가 붙었겠죠. 시비가 붙어가지고 뭐 한 예를 들어 1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300만 원 빨리 서명해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허위로 서명을 했어요. 그러면 허위로 서명을 하게 되면은 원래 여러분 그 신용카드 보시면은 신용카드 뒤에 보시면은 사인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사인이 신용카드하고 원래 이제 신용카드하고 매출 전표에 그 사인이 서로 맞아야 됩니다. 근데 서로 맞지 않으면은 그게 이제 전표가 들어왔을 때 그게 서로 맞지 않으면 그걸 이제 우리가 다 확인을 뭐 잘 하진 않습니다만은 신용카드 회사에서 그거를 지급을 안 해주는 거예요. 원래 신용카드라고 하는 게 이제 뭐냐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사자가 카드 회사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그 뭐 가게가 있죠. 가게가 있으면 이 가게는 사실은 당사자한테는 공짜로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뭐를 하면 신용카드를 제시를 하게 되면 나중에 카드 회사로부터 돈을 받는 건데 카드 회사에서 이게 지급이 거절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카드 회사로부터 지급 거절의 위험이 있습니다. 지급 거절의 위험. 어떤 경우에 허위로 서명을 하게 되면 허위 서명, 그러니까 서명을 이제 서로 달리하는 거죠. 자,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이제 돈을 안 받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제 카드에서 돈을 못 안 주니까 이 협박한 사람들 여기 있죠. 갑을 등은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용카드 회사에서 약정에 따라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강도죄가 성립하는 거 아니다. 더군다나 이제 이렇게 했고요. 원래 사례 등에서는 허위로 서명을 하고 갑들이 잠을 자요. 잠을 자니까 그 틈에 이걸 들고 나와 버립니다. 전표를 들고 나와 버려요. 그럼 아예 그냥 뭐 안 되는 거죠. 아예 뭐 전표 자체가 없애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뭐 강도죄가 전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건데 우리 판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이 경우에 성립한다라고 봤습니다. 왜 성립한다라고 봤냐면 요거는 위험이 발생을 했다. 그러니까 사인하는 그 순간에 위험이 발생을 했다. 위험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이 갑들이 요 사람들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실관계가 충분히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뭐가 된다. 강도죄는 성립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거는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요거 한번 정리 한번 하시죠. 강도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대상이 뭐가 됩니까? 기본적으로는 재물죄이고요. 재물도 되지만 뭐도 되냐면 재산상의 이익도 되는 거죠. 재물도 되고 재산상의 이익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재산상의 이익과 관련돼서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만한 사실관계가 있으면 족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강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이제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2번 보시면 갑이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자신이 리스하여 사용하던 리스 이제 빌려 쓰는 거죠. 자기도 이걸 빌려 가지고 쓰는 건데 그럼 누구 거냐? 요게 캐피탈 소유예요. 현대캐피탈 소유의 승용차를 담보로 이제 맡겼습니다. 리스한 거를 맡겼어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돈을 못 갚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승용차가 어떻게 됐다? 비용에게 매각이 돼버렸다. 다른 사람한테 매각이 돼버렸는데 갑이 이거는 갑자기 캐피탈에서 이제 원래 이제 소유자는 캐피탈이니까 그래서 이걸 회수를 해가지고 을 캐피탈에 반환할 생각으로 자기가 쓰려고 한 건 아니죠. 다른 사람에게 이거를 반환할 생각으로 비용 몰래 이미 매각되었는데 이 사람 몰래 이 물건을 가지고 와버렸다. 그렇다면 이거는 불법 영득의사가 인정이 되는 거냐? 자, 불법 영득의사가 뭐죠? 불법 영득의사. 불법 영득의사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여기 정리를 좀 하셔야 되겠죠. 자, 불법 영득의사라고 하는 건 타인의 재물을 권리자를 폐지하고 원래 있던 사람들을 어떻게 되는 거죠? 권리자를 뭐하고 배제하고 첫째. 그 다음에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서
경제적 용법에 따라서 이용하거나 또는 처분할 의사를 말합니다. 그런 거죠. 자, 이 경우를 말하는 건데 이 사람은 권리자를 배제, 권리자가 병이죠. 병을 배제하고 경제적인 용법, 자기가 이제 탈환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넘겨줄 정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제 이용 처분이죠. 이런 의사를 가지고서 충분히 가져온 거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된다? 당연히 여러분 불법 양도 의사가 있겠죠. 네, 있습니다. 3번 신용카드를 훔쳐서 일시 사용하고 반환할 의도였다. 반환할 의도라고 하는 게 나오면은 이제 뭐죠? 예, 사용절도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사용절도. 신용카드를 훔쳐가지고 신용카드를 훔쳐서 일시 사용을 하고 다시 돌려주려고 했다. 그러면은 불법 양도 의사가 없죠. 없죠.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죠. 우리가 여러분 결론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면 신용카드는 말 그대로 신용을 보여주는 증표이기 때문에 설령 그 안에서 뭐 이제 신용 뭐 돈을 좀 이렇게 썼다고 하더라도 신용을 나타내는 그 기능에 하자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효용 가치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단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은행 통장 있죠. 은행 통장의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통장해 가지고 거기서 돈 찾아버리면은 그 안에 숫자가 뚝뚝뚝 떨어져 버리죠. 그러면 이제 가치가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설령 뭐 하더라도 반환하더라도 이것은 불법 영득의사가 인정이 되고 이건 어떻게 된다? 이건 절도가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는 좀 신용카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제 맞는 질문이고요. 자, 4번. 자, 배임죄는 재산상 이익을 객체로 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법률적 관점에서 무효라고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만약에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으면 배임죄가 성립한다. 이건 이제 우리가 아직 배임죄를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임죄 파트에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좀 해봐야 되는데 배임죄 요거 맞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과 관련된 요 배임죄 관련된 내용에서 우리가 판례를 좀 한번 좀 볼게요. 배임죄에서는 이제 우리가 손해가 발생이 돼야 되는 건데 이제 이거 한번 보시죠. 배임죄에 있어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총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봐서 본인의 재산 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즉 어떻게 된다? 전체적 재산 가치의 감소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현실적으로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 발생의 위험만 초래를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 배임죄는 성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 이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거. 이 재산상 손해가 있냐 없냐라고 하는 것은 법률적인 판단에 의하지 않고요. 오로지 뭐만 본다? 경제적 관점에 의해서 파악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이기 때문에 이 판례를 이제 기초로 해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법률적 관점에서 설령 무효라고 하더라도요. 경제적 관점에서 요걸로 판단한다 그랬으니까 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배임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맞는 질문이고요.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